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예정돼 있었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로 연기되면서 올해 7월에 열린다고 합니다. 올림픽에 관련된 재미있는 순위 집계가 있더라고요. 준비해봤는데 올림픽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반칙을 저지른 선수 9명이에요. 9위 첫 번째 1988년입니다. 우리나라였죠. 서울올림픽 남자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벤 존슨이에요. 이때 세계 기록을 갱신하면서 자신의 금메달은 아무도 뺏을 수 없다 이런 명언을 남겼지만 도핑 테스트 해보니까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메달 박탈당했죠. 8위는 푸에르토리코의 육상 선수입니다. 메델린 데 헤수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1984년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그런데 멀리뛰기 예선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1600m 계주 참가도 예정돼 있었다는 거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반칙을 했느냐, 이 사람이 쌍둥이거든요. 자기 응원원 동생인 마가렛입니다. 이름이. 대신 계주에 내보낸 거예요. 이 사람 운동선수도 아니에요. 자기 동생을 얼굴이 비슷하니까 올림픽 경기에 내보낸 거죠. 그런데 아무도 다른 사람인지 몰랐어요. 푸에르토리코 팀은 여기에 결승에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경기 직전에 메델린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격됐죠. 7위는 미국이에요. 프레드 로즈라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1904년 세인트루이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원래는 경기 초반에 다리에 쥐가 났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마침 지나가는 트럭을 얻어탑니다. 그렇게 16km를 가버려요. 하지만 가다 보니까 막상 또 다리가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러자 내려서 다시 선수들 사이에 섞여서 경기를 계속 또 해요. 그렇게 8km만 뛰어갑니다. 중간에 차로 이동했으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체력이 남았고 속도도 빠르죠. 금메달을 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은 경기가 끝나고 15분 만에 드러납니다. 메달 박탈당하면서 영구 제명됐어요. 6위는 그리스 선수예요. 스피리돈 벨로카스라고 하는데 1896년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프레드 로즈와 비슷한 반칙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대신 마차를 탑니다. 그런데 3위로 들어왔다가 동메달을 땄지만 실격됐죠. 5위는 처음으로 여자 선수가 등장하는데 육상 선수인 마리온 존슨이라고 합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단거리 달리기와 멀리뛰기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따요. 미국의 영웅이 돼버렸죠.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는 고백을 해요. 7년 뒤에. 그러면서 메달 박탈당했고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4위는 보리스 오니스첸코라는 소련 시대의 펜싱 선수인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우승 후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선수가 나올 때마다 기계에 오류가 난다는 겁니다. 칼이 상대방 몸에 닿지 않았는데도 자꾸 전광판에서 득점했다는 불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 선수가 자기 칼 손잡이에 점수를 따야 불이 들어오는 그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숨겨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밝혀집니다. 3위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출전한 튀니지 근대 5종 경기팀이에요. 근대 5종 경기가 펜싱, 승마, 수영, 사격, 크로스컨트리 이 5가지의 기록을 합해서 순위를 가르는 대회인데 사실 튀니지는 실력이 좋지 못한 팀이었습니다. 승마는 전원이 말에서 떨어져요. 경기 도중에. 사격은 심판을 맞출 뻔한 적도 있었어요. 수영은 물에 빠지기도 했고 대체로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자 선수들이 머리를 썼거든요. 릴레이 펜싱 경기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한 명만 출전시킨 거예요. 얼굴을 가리니까 아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고유의 몸동작이라는 게 있죠. 경기가 여러 번 치러지는데도 계속 튀니지 팀은 똑같은 동작으로만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걸 심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반칙을 발견한 거죠. 2위 동독 수영팀입니다. 1970년부터 여성 수영 강국이었어요. 동독이. 그런데 오랫동안 선수들이 단체로 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을 받거든요. 당연히 동독은 부인하죠. 하지만 1991년에 모든 의혹은 실제로 밝혀집니다. 결국 2000년 베를린 법정에서 동독 수영 선수들에게 약물을 권유한 코치가 유죄를 받게 됐어요. 자, 그럼 1위 마지막은 누굴까요? 역대 올림픽
저지른 최악의 반칙 1위,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여자 높이뛰기에서 4위를 차지하고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독일의 도라 라트젠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길었습니다. 도라 라트젠의 반칙은 다른 선수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어떤 반칙이었고 어떻게 밝혀졌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38년 9월 21일 오후 비엔나에서 퀼른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승무원이 기차 안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표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승무원 눈에 맨 끝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왠지 이상한 분위기의 여성을 발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참 동안 자리에 서서 그 여성을 보고만 있었어요. 이 여성이 일자로 자른 단발머리였고 회색 투피스와 살색 스타킹, 굽이 약간 있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꽤 자세히 봤네요. 단정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승무원은 왠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단발머리 사이로 얼굴이 살짝 드러났거든요. 아무리 봐도 남자입니다. 그러고 보니 키나 체격도 지나치게 컸어요. 승무원은 이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수상함을 느끼죠. 한 번 시작된 의심은 점점 커졌고 결국 승무원은 다음 정거장인 마그데부르크역 인근 경찰서에 수상한 사람이 기차에 탔다는 신고를 합니다. 잠시 후 기차가 마그데부르크역에 도착했어요. 이 당시 기차는 역과 역 사이가 굉장히 멀어서 한 번 도착하면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도 될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나와요. 쉬고 있었는데 단발머리의 그 수상한 여성도 같이 기차 밖으로 나왔어요. 이때 대기하고 있던 2명의 경찰이 와서 이 여성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당황했어요, 여성이. 하지만 자기 손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이 종이가 뭐냐? 전날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 선수권 대회 출전 선수용 신분증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독일 대표로 여자 높이뛰기에 출전한 선수라는 증명인 거죠. 신원을 확실히 밝혀주는 그런 신분증인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신분증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여성치고 손에 털이 너무 많았어요. 얼굴도 남성에 가까웠고 체격도 여자 같진 않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확실히 남성에 더 가까워 보이는 얼굴이긴 하죠. 경찰은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다며 이 사람을 경찰서에 데려갑니다. 이 사람이 역대 올림픽 사상 최악의 반칙을 저지른 독일의 대표 여자 높이뛰기 선수인 도라 라트젠이었어요. 도라 라트젠은 이미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적이 있는 독일의 높이뛰기 선수였습니다. 여기서 4위라는 높은 성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경찰에 체포되기 전날이었던 1938년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도라 라트젠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하지만 바로 다음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기차 승무원의 신고로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도라 라트젠이 어릴 때부터 육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여성보다 근육이 많고 체격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날 체포는 승무원과 경찰이 겉모습만 보고 여장 남자라고 착각한 게 아니었어요. 도라 라트젠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혐의는 사기였어요.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었습니다. 남자예요. 남자 선수가 그동안 여자부 대회에 출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한 나라의 대표 선수가 어떻게 성별을 바꿔서 세계대회에 2번이나 참석할 수 있냐는 건데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세계 신기록도 세웠고 금메달을 딴 선수였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좀 알아볼게요. 도라 라트젠은 1918년 11월 20일 독일 브레멘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산파가 아이 아빠한테 전화를 거는데 아들이 태어났다고 알렸거든요. 이 집은 이미 딸만 셋이라 아빠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5분 만에 산파가 다시 전화를 겁니다. 사실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거예요. 아빠 실망하죠. 하지만 어렵게 얻은 막내니까 이름을 도라라고 지어줬고 다른 딸들처럼 잘 키웠습니다. 그 뒤로 부모는 새 딸을 키울 때와 다르게
도라에게서 이상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한 번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생식기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도라의 부모는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 따로 물어보지도 않았죠. 도라는 인형을 좋아하는 언니들과 다르게 공놀이를 더 좋아하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크고 운동신경도 좋았죠. 이대로 시간이 지나요. 그러자 도라는 가끔씩 자기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니들이 물려준 분홍색 원피스에 리본 달린 신발 신고 자랐는데 몸이 커질수록 나는 왠지 남자처럼 신체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 거죠. 사춘기가 되자 도라는 사실 자신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스스로 인식할 정도가 됐어요. 하지만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족에게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딸처럼 키우고 있으니까 자기가 더 노력하면은 여자로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라는 자기 신체에 나타나는 남성적 특징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몸에 나는 털을 밀고 입 주변을 면도했죠. 항상 자기 비밀이 드러날까봐 어릴 때부터 취미로 하던 수영도 그만뒀어요. 언니들과 마찬가지로 15살이 되자 여학교에 진학합니다. 여기서 도라의 뛰어난 신체와 운동 능력을 알아본 선생님이 높이뛰기 선수를 제안한 거예요. 도라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죠. 15살 때부터 훈련을 받았는데도 운동선수 치고는 좀 장래 선택이 늦은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능이 너무 뛰어난 거죠. 금방 주목을 받았어요. 운동을 시작하자 항상 놀림감이었던 허스키한 목소리나 남성 같은 체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점이 돼버렸어요. 여성 육상 선수 중에는 남자 같은 얼굴과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육상 선수에 특히 더 많고요. 도라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16살에 지역 챔피언이 됐어요. 그리고 2년 뒤인 1936년엔 베를린에서 열리는 올림픽 출전 자격 기회까지 갖게 됐죠. 하지만 경쟁자가 많았습니다. 당시 독일에는 1.6m의 기록을 갖고 있는 그레텔 베르그만이라는 사람이 올림픽의 유력 우승 후보였고 엘프리드 카운이라는 선수가 두 번째로 기록이 좋았어요. 도라 라트제는 3위였습니다. 문제는 독일이 높이뛰기 선수로 2명만 내보낼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도라는 3위니까 올림픽에 나갈 수 없겠죠. 하지만 결국 출전 자격을 얻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이게 관련이 있는데 1936년이면 독일이 히틀러와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고 유태인들을 핍박하던 시기거든요. 우승 후보였던 그레텔 베르그만이 탈락한 겁니다. 이 사람이 유태인이거든요. 나치 정부는 올림픽에서 유태인의 활약을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그레텔의 올림픽 출전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해버렸어요. 이유 없이. 그리고 이 자리에 3위인 도라가 들어간 거죠. 사실 그레텔 베르그만과 도라 라트제는요, 훈련 기간 동안 같은 방을 쓰던 사이입니다. 굉장히 친했는데 이런 정부의 계획으로 운명이 바뀌게 돼버렸어요. 그 당시 대회 장면입니다. 18살의 나이로 올림픽에 출전했고요. 여성 높이뛰기 경기 결과는 금메달이 헝가리, 은메달은 영국, 동메달은 도라와 같이 출전한 엘프리드 카운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올림픽 높이뛰기의 메달권은 1.6m였어요. 도라는 1.55m를 넘었는데 결국 1.6을 넘기지 못하면서 4위를 기록했거든요.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장래가 유명한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거는 기대는 컸습니다. 도라가 이 기대에 부응을 제대로 하죠. 2년 뒤인 비엔나 유럽 선수권에서 1m 70을 넘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냅니다. 하지만 세계 신기록을 세운 바로 다음 날 이 사람의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기차 승무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도라는 자기가 여성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지 못한 경찰은 정체를 밝히라면서 몰아갔어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며 자신은 남자가 맞다고 털어놓습니다. 여자 행세를 했다는 사기죄로 체포되는데 이때는 19살이에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도라를 만난 사람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몸을 검사한 거죠. 검사 결과 도라 라트젠의 성별이 남성이긴 한데 정확히는 단순히 남자의 생식기를 가진 게 아니라 남성적 특징이 조금 더 드러나는 인터섹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간성이라고 하죠. 간성은 완벽한 여성이나 남성이 아니라 양성의 신체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성별이 더 강해질지를 몰라요. 성별을 규정하는 성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일종의 증후군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기의 외관만으로는 판단하지 못해요. 호르몬이나 염색체 등의 다양한 검사를 해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남성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사춘기 이후에 월경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여성인 줄 알고 살았지만 호르몬 검사 결과는 남성이라는 판명을 받은 사례가 뉴스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육상 종목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제가 간성에 관한 사건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육상 선수인 스텔라 월시 이야기였죠. 여기 링크해 둘게요. 여기 터치하시면 바로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도라 라트젠의 경우는 아마 태어날 때 여성의 특징이 조금 더 드러나고는 있었지만 성 호르몬이 발달되는 사춘기 이후부터는 남성성이 더 강해진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되죠. 평소에 생활하면서 비밀이 들킬까봐 엄청 조심했던 것 같아요. 2년간 훈련하면서 한방을 사용한 그레텔 베르그만 말을 들어보면은 도라 라트젠이 다른 선수들과 같이 씻는 걸 피하긴 했지만 이 정도의 비밀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림픽 선수단들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라서 한 번도 도라를 남자라고 의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심한 거죠. 도라 라트젠이 남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6개월이 지난 1939년 3월 금전적인 목적으로 여성 운동선수가 된 것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으면서 도라가 풀려났어요. 다행히 죄로 봐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기와 세계 신기록은 무효화됐고요. 앞으로 여성부 경기엔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됐죠. 하루아침에 여성에서 남성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자 도라는 이름을 바꿔요. 하인리히라는 남자 느낌이 나는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고향인 브레멘으로 가서 부모님과 술집을 운영하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하인리 라트젠은 그 뒤로 2008년 4월 22일 사망할 때까지 일체 어떤 매체와도 인터뷰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알려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을 때 당장은 당황하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알려져서 더 다행이다, 홀가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인리 라트젠도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더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역대 올림픽 사상 최악의 반칙을 했던 높이뛰기 선수 도라 라트젠의 성별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알아본 대로 도라는 사춘기 이후 자기가 남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따로 씻거나 취미인 수영도 그만둔 걸 보면 분명히 알고 있던 걸로 보여요. 여기서 문제는 이 사실을 도라만 알고 있던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도라 라트젠이 남자인 걸 숨기고 여자 높이뛰기 경기에 참가한 이유가 바로 나치 정부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그레텔 베르그만이 유태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올림픽에 내보내기 싫었던 나치는 도라 라트젠이 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여자 경기에 출전시켰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알려졌냐? 이름을 하인리로 바꾸고 고향에서 술집을 할 때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도라 라트젠이 직접 이걸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독일은 유태인의 견제를 위해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나 어느 정부에서건 있는 일이죠. 사람들은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둘이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기까지도 좋은데요, 사실. 그런데 성별을 알면서 여자부 경기에 출전시켰다는 거는 대표 선발 과정에서 나라가 직접 승부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러면 좀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도로시 오담이라 그래요.
1938년에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영국 선수입니다. 이때 금메달이 도라 라트젠이었는데 이 대회 이후에 이 도로시라는 선수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저 남자가 내 금메달과 기록을 빼앗아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도라 라트젠이 남자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홧김에 한 말인데 알고 보니까 진짜가 돼버린 거죠. 다음은 영화 속에 있습니다. 도라 라트젠과 그레텔 베르그만, 1위였지만 유태인이라서 못 나간 선수. 이 둘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와 있어요. 베를린 36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6은 베를린 올림픽이 열린 해인 1936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실화니까 영화 주제는 여자 높이뛰기 경기가 될 거고요. 이번 이야기와는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주인공은 경기를 못 나가는 베르텔 베르그만이에요. 나치 정권이 유태인이라 경기 출전을 금지시키려고 하면서 그 자리에 도라 라트젠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나치가 분명히 도라의 성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접근해요.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 잘 치르고 말 잘 따르면은 앞으로 남자로 제대로 살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거래를 시도하죠. 둘이 친한 사이였는데 영화에서 이 일로 관계가 굉장히 미묘해지거든요. 재미있는 내용 같죠? 이번 영상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은 영화 베를린 36도 같이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예요.